저는 상장 기업보다는 이제 비상장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른 투자를 권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40배라는 말이 결정된 것은 한 5년 동안 한 40배 정도의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제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목이 결정된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른 시기의 기업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그런 새로운 어떤 투자 수익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보면서 한번 어떤 스타일의 기업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이 결국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되느냐, 그러니까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거냐,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뭐 핵심 경쟁력,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, 뭐 이런 거를 보는데요. 결국 그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 그 안에 있느냐, 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, 핵심 인력들이. 그래야 그 기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커미트먼트를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지분, 이런 것들을 주로 관찰합니다.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는 싸죠. 그러니까 아주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을 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.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크고 정책 같은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를 갖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기업만 자체만 잘 보면 그 오가닉 그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가 매력적인 거죠.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아프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헬스케어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, 특히 지금의 이 면역 항암제가 찾을 수 없는 암세포들, 그러니까 그 콜드 튜머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면역 세포에 눈을 달아줘서 찾을 수 있게 하는지, 핫 튜머로 바꿔줄 수 있는지,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,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빚이 많을수록 그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로보틱스, 그리고 사이버 보안, 뭐 이런 쪽의 수요도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, 저는 사실 이 암호화폐를 많은 분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가상세계 뭐 이런 쪽도 이제 그 제도권이 약화되는 만큼 이 바텀업 민간 경제 활성화 관련된 기업들도 신성장 기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입장은 못 되고, 근데 채권에 투자하자니 너무 수익률은 낮고, 그러니까 주식을 하되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고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런 입장이라면 공부를 안 하고도 이제 살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. 특히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주라든가 뭐 컨텐츠라든가 뭐 비자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한국에 집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한 기업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좋죠.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도 많아지고, 그래서 이제 버핏도 TSMC를 사고 뭐 이런 건데,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중국이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견제 때문에 이 시장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일말의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.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아마 삼성전자의 발루션 멀티플은 크게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있는 건데,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면 차라리 해외에 더 경쟁력 있는 업체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이제 금융기관이 개인들의 투자를 대신해 줬죠. 근데 앞으로는 핀테크와 같은 어떤 플랫폼들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다 지향하는 게 이제 플랫폼으로의 진화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고
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투자 관련된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,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남겠다는 거죠.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자체 이 디지털 화폐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가 되겠다는 겁니다. 결국은 이제 투자의 의사 결정을 기관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으로부터 맞춤형 정보를 받아서 직접 하게 되는, 대신 이제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. 아마 그러한 솔루션까지도 다 플랫폼에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금융기관에 의해서 주로 이 자금의 흐름, 투자가 결정이 됐다면 앞으로는 개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투자 솔루션을 찾아서,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 자체도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부한 만큼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많이 돈을 풀고 그 과정에서 빚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? 이젠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스마트하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대표적인 증거가 디지털 가상 세계죠.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지금의 현실 세계보다는 스마트하게 돌아가는, 그러니까 사람들은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고 그 작업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으로 바로 연결되는, 공장에는 로봇만 있는 이런 쪽으로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야 되고 거기서는 아마 이제 퀄컴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공장의 어떤 로보틱스 하드웨어 그런 건 이제 일본의 야스카와 같은 데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데 그거를 해킹 당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, 특히 이제 그 시스템 안에 고정 간첩처럼 숨어서 들어와 있는 그런 해커들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 건지, 얼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. 사이버 보안 중에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, 어차피 디지털 세대가 열리면은 소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. 그렇다면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 같은 데도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